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를 뛰어넘는 연구를 그동안 해와서 아주 값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7기 박준서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힘들게 출판해 주신 우리 강제서원의 최청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자기가 전에 저기 앉으면 안 제가 될까? 역사를 공부하게 된 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안정돼 있어가지고 술을 1년에 한 350일 먹어가지고 그렇게 한 5, 6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대로 계속 술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다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2008년부터 시작한 게 한국 고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역사가 너무 합리성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백제가 외국에 모든 문물을 전달했는데 백제의 태자를 인디를 보낸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낭낭이에요. 낭낭군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낭낭군에 고조선에 왕검성이 있었고 그래 고구려에 장수왕 시대의 평행성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낭낭을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 지도에 보시는 낭낭 4번 한반도 평양에 낭낭군이 있고 여기에 평양성 왕검성이 있다고 우리 배웠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중국 사서에 나오는 그 기록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할 가장 많이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옆에 3번 나와 있는 곳이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요동반도에는 요하라는 강이 지금 흐르고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뭐 요양, 시장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지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낭낭군하고 항상 관련된 게 뭐냐면 갈석산이거든요. 갈석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대안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게 그 지금 2번 저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산해관 근처이거든요. 산해관 안쪽 안쪽에 보면 저기에 뭐가 있냐면 현재 갈석산이 있어요. 갈석산이 있고 거기에 뭐 노령현이라는 데 뭐냐면 그 왕검성이 그러니까 평양성이 왕검성 평양성이 또 뺏기고 나서 당나라 이쪽 애들이 거기를 노령현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노령현이라는 지명, 창녀현이라는 지명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다 낭낭 이번에 했던 거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갈석산 있고 노령현 있는데 뭐가 없냐? 가장 중요한 폐수, 요수, 압록수 이런 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저기 산해관이 저기 있는데 산해관이 이게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만리장성이 여기 인조고 이쪽이 만리장성 서쪽 끝이 인조고 동쪽 끝이 사기에 보면 뭐라 나냐면은 요동 혹은 갈석이라 나와요. 그 뭐냐면은 갈석사에 있는 곳이 요동이라는 곳이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낭낭이면 저기가 요동이 아니거든. 더 중요한 건 뭐냐? 저기에 만리장성이 저기가 만리장성 언제 쌓느냐? 산해관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을 언제 쌓느냐면 저게 명나라 영락제에 쌓기 있거든. 명나라 영락제에. 네? 그러니까 저기는 갈석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낭낭 3번, 낭낭 2번 공부를 한 10년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게 지금 여기 있는 낭낭 1번 하북성 보정시인데 여기를 가니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일단은 여기가 그 가장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
그다음 여기도 갈석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폐수라든지 요수라든지 암술수가 다 여기 다 있어요. 중국 사실은 다 여기 있다고.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 전에 낙랑이 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핵심들 우리 지금 낙랑이 가장 치렀던 삶의 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낙랑 군함에 왕검성이 있어. 이만조선의 마지막 성에 왕검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성이 있었다고 보면. 그러면 이 낙랑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일단 지리적 특성 갈석산이 있어야 돼. 갈석산.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발해가 있어야 돼. 발해. 뭐야? 발해가 있어야 돼. 발해.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발해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저기 그 삼수가 있는데 조선 삼수라고 하는 건데 조선 삼수가 뭐냐면은 됐어. 지금 보면은 산수, 숫수, 열수가 나오거든요. 산수는 지금 북경시 동쪽에 보면은 조하라고 강이 있어요. 조백하라고 하던 조선 신화를 하는데 그 강이 산수고 그 밑에 이제 숫수는 어디냐면 북경 밑으로 올라오는 강이 지금 영장화라는 강이 있는데 그게 숫수고 그다음에 열수는 지금 저기에는 이제 호타하면 열수는 있는데 저거는 열수는 좀 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기 폐수라고 지금 그려져 있는 그게 지금 당한데 폐수가 그게 이제 열수의 가능성이 더 커요. 저거는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산수, 숫수, 열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발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어디냐? 그거 딱 여기 보정시예요. 보정시. 보정시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성, 졸본성 국내성은 어디 있었느냐? 그건 북경시거든. 북경시예요. 북경시에다가 광개토다왕 때 그 많은 영토 확장을 통해서 그 바탕으로 장수왕 때 난진해가지고 보정시에다가 지금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낙랑 그 서쪽에 이제 태행산맥에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저기 낙랑을 줄서 태행산맥 있고 그 다음에 삼수가 있고 그다음 발해가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책 보면 중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백제 근초광의 중국 애들이 뭐라고 어떤 자기를 주냐면은 낙랑태수라는 자기를 줘요. 낙랑태수. 그 다음에 그 고구려 문자왕이 이제 장수왕 아들이 문자왕인데 문자왕은 낙랑공이라는 자기를 받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 진왕도 낙랑공이라는 자기를 받는데 이거 보면 뭐냐면은 지금 낙랑군을 제일 처음에 백제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다시 찾았고 마지막에 신라가 차지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낙랑이 얼마나 여기가 천부적 지리적 지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보면은 지금 낙랑의 두 번째가 낙랑과 지정학 조건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낙랑에 그 서쪽으로는 태행산맥이 있고 북쪽으로는 대관령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있고 지금 여기가 모든 그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 한민족을 부르는데 한민족의 특성이 뭐냐면은 가장 우리에게 민족을 크게 보면은 농경민족, 그다음에 기마유목민족, 그다음에 해양민족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오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만이 그 해양민족, 농경민족, 기마유목민족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특성을 갖추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낙랑에 있기 때문에 낙랑.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이 발해가 저기가 보면은 지금 이게 산동반도고 요거 여동반도고 여기에 보면은 무인도가 쫙 연결돼 있어요. 무인도가. 근데 문제가 뭐냐? 저기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해류 흐름이 굉장히 급박해요. 급박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를 당나라 때 당나라가 백제를 쳐들기 위해서 산동반도에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왔더니 아니면 이렇게 하나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고. 왜 그러느냐?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워낙 우리나라 울돌목보다 더 물살이 센데가 여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배의 무덤이라고 그런다고요. 요동반도 산동반도 사이가 배의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로 예를 들면은 광해군 때 청나라가 새로 들어와서 청나라가 처음에는 여기 신맥에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경까지 가는 길이 막히잖아요. 한번더 서울에서 막히다 보니까 배로 가는데 얘들이 배로 갈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갔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막히니까 이걸 건너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갈 때마다 사고가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들어온 배가 크게 만들어졌는데도 그렇게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저를 건너지 못했는데 그걸 660년대에 당나라 놈들이 배를 타고 한 번 백제까지 왔다 쳐들어가서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옛날에는 대양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양 항해를. 어떻게 항해하느냐? 다 연안 항해. 어떻게 하느냐? 만약 여기서 줄로 한다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육지를 따라서 연안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당나라가 해양을 건너와서 우리 지금 부여, 공주, 면추가 왔다는 건 다 엉터리라고. 그 당시에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 여기에 이제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낭낭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고 이 낭낭에서 저쪽, 여기가 보면은 이제, 이쪽에 다, 이게? 기마유명 밑에 사는 곳이거든. 이쪽에 다. 기마유명 쪽.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낭낭이라고 주장한 고령시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중국에서 가장 강이 많은 곳이 강이 엄청 많은 곳이 강이. 작은 큰 강, 작은 강 보면 여기 나온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강이 많고 강이 많으면 또 뭐가 발달되냐 호수가 많아. 큰 호수. 예를 들면 보정시에 백양정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백양정이 얼마나 크냐면 서울시 크기의 절반이에요. 50%. 절반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정시 하니까 우리나라 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정시 하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남한의 60%예요. 남한의 60%. 그러면은 그 북경시 밑에 탁주시가 있고 탁주시 밑에 보정시가 있는데 여기를 합치면은 한반도보다 더 커요. 면적이 한반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낭량이 조금만 이렇게 우리나라 시리 개념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큰 저게 보정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진흥왕 때 한소를 했다는 건데 한소를 왜 한소라고 불렀냐면은 중국 강이 통하는 강이거든. 근데 여기가 보면은 태행사벽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관이 있어요. 관. 그 협곡 같은 관을 만들었고 통하는 지름길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차지하는 곳이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수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한수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국과 가장 빠른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낭낭을 차지해야지 고조선을 승계한다는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성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보정과 씨가 북경은 그렇지 않은데 보정은 워낙 강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굉장히 유리해. 농사가 유리하고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혹시 그 북경 가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북경 가면은 고구려 관련된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고구려 관련된 지명이 유리창 같은데 우리는 인사람 같은 고서와 옛날 유물 그 거리인데 그 유리창이 있고 그 옆에 유리가 그 고구려 두 번째 왕인 그 유리왕 그 유리 똑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마오쩌 때 홍위병 그 걔들이 다 파헤치기 전에 거기 보면 유리왕 묘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려진, 고려영, 지명이 발해진, 고려포 막 관련된 중에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봐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가 결국은 뭐냐면 저기가 고조선과 고구려였고 그다음 백제는 백제도 같이 싸우다가 백제는 결국은 쫓겨간다고요. 백제가 관련된 곳이 어디냐면 산동성 쪽으로. 그래서 언제 때 그런 산동성을 백제가 점령하느냐. 사기 기록 보면 우리나라나 상구서에 안 나오지만 중국 역사서 보면 이렇게 동성왕 때라고 동성왕 때 그래가지고
북이 뭐 20만 기병이 되는데 박살내고 이러는 게 다 산동성에서 이루어진 전투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낭낭이라는 게 그 부대사를 볼 때 낭낭이 어디 있는지가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배우면 다 엉터리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배울 때 답답하듯이 낭낭사 한반도에 저걸 보면은 중국 역사책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응? 왜 그러냐면은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뭐 저기 나온 폐수라든지 뭐 요수, 고구려 경계가 제일 남쪽 경계가 요수인데 이 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태행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고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반도는 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요. 동에서 흐르기 때문에 강 방향이 다 틀려요. 그 강 방향이. 응? 그래서 중국 사사에 나오는 우리나라 요수라든지 압록수라든지 뭐 폐수라든지 전부 다 어떻게 흘러요? 다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반도는 모든 강은 두만 강만 유일하게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나머지 다 어떻게 돼요? 다 동에서 서로 흐른다고. 그러니까 삼국사에 우리가 배운 그 국사라는 거는 다 엉터리라 잘못 조작된 거라고. 북한편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 하면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김하병만 강화도에서 해봤는데 고구려가 김하병뿐만 아니라 수군도 어마어마하게 강화를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왜 강할 수밖에 없느냐? 발해에서 배를 띄우다 보면은 배를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배를 항해한 기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없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영계소문이라고 영계소문 그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연개소중인데 이게 여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분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 강태중이 공격할 때 물자수송을 다 배가 이제 내륙수 강으로 다 운전하는데 이 강에서 이 사람이 연개수령이 다 박살내가지고 얘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시성에서도 버티기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량 공급을 끊어져가지고 애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퇴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내륙 전투에서 그치는데 그 강태중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죽은 그 연개설용을 그 효진 공주라는 그 추정한다고 그러죠. 하고 그 비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발견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최근에 알겠는데 그런 기록들이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다고 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정복 군주하면은 고구려하면 광해도태왕이고 백제하면 군초왕이지만 더 큰 그 동성왕이고 신라는 이제 원인면도 진흥왕이거든요. 강력한 정부인데 특히 우리가 잘 안 겪으신 광해도태왕인데 광해도태왕의 이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냐 보면은 한반도에 보면은 충주에 그 고구려 비가 있어요. 충주 중원면 고구려 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걸 만든 때가 언제냐면은 광해도태왕 때 만들었고 그걸 거기 와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광해도태왕의 태자가 와가지고 제후국인데 제후국의 이름이 매금이라는 제후국인데 그 매금이 어디냐? 지금 경주가 매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매금의 제후국의 그 왕하고 그 관료들을 신하들 불러가지고 광해도태왕 장수왕 아들이 광해도태왕 아들이 그 장수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 명 있으니까 일단 광해도태왕 아들이 그 매금의 왕을 불러가지고 훈시도 하고 그다음 의복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충주 고구려배. 그렇다면 광해도태왕 때 일단은 한반도 전체가 다
대왕이 지배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었느냐? 서쪽에 보면은 여기 인조국 보면은 여기 끝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으로는 중국 청해성. 근데 청해성인데 여기 어떤 나라가 있었냐? 토욕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개토 태양 비문에 보면은 토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광개토 태양이 점령했던 곳이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우리 한반도부터 서쪽으로는 여기 어디까지 이게 다 광개토 대왕 때 점령했던 영토라고 추정해요. 그렇다면 물론 다 그게 광개토 대왕이 지배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은 점령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우리가 이거 명백한 비밀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럼 왜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엄청난 그 종국 군주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그 지하로 군사를 개마 군대라고 하는데, 개마 군사라고 하는데, 개마라는 건 말 그대로 말에다가 그 갑옷을 입혔다는 건데,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등자예요, 등자. 전 세계에서 말 탈 때 발견들이 등자인데, 이 등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우리 고구려예요, 고구려. 서양 같은 데는 그거를 거의 1000년 후에 그 등자를 만든다고. 그 정도로. 근데 이 등자가 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활을 쏠 때 등자가 없으면 표적이 흔들리고, 특히 뒤로 쏘는 건 불가능해요, 등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 등자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사람이 있는 갑옷인데, 그 광개토한테는 이전에는 어떤 갑옷을 입냐면은 그냥 통갑이에요. 그냥 통으로 만든 갑옷인데, 이게 방어호력이 굉장히 약해요. 어이구. 방어력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광개토 대왕이 찰갑이라는 거는 우리 손바닥만한 쇠를 겹치게 이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찰갑이라는 건데, 이 찰갑이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방어력이 웬만한 화살 쏘면 다 튕겨나가요. 근데 이 찰갑이 우리나라에 뭐 어디까지 알겠느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때 주장하는 가야가 있던 데에서도 찰갑이 나오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다 이게 한반도 전체가 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갑이죠. 마갑도 찰갑을 만들었어요. 찰갑.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 광개토 대왕 개마무사. 그래서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게 광개토 태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쪽에는 그때 이제 북경에서 보정까지 내려오고, 물론 그 옆에 다 천 이런 게 다 속한 거지 보면. 그리고 동성왕,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 게 있을 거고, 그 정도로 힘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 그 수도는 북경이에요, 북경. 북경인데도 북경은 뭐가 문제냐면은 강이 별로 없어요. 강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농사를 가장 짓게 유리한 보정시 낙남. 더구나 고조선에 수도가 왕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 찾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저것도 결국은 언제 찾았느냐? 보정시를 왕건성을 찾았는데, 광개토 대왕 때 찾아가지고 장수왕 때 북경에서 이제 남쪽으로 보정시를 내려오는, 이게 중국 사세에 다 기록돼 있고, 중국 사세에 다 기록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한민족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민족은 동양민족, 기마민족, 해양민족, 북한 모두 갖춘 민족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한반도에 갇혀있지만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나라에 저렇게까지 이런 지리적 요건이 없거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남남군 중에서 저 왕건성이고 평양성이고 같은 위치인 저기요. 저기 이제 보정시 정문현 보정시 갖고 하듯이 한반도에 한 60%가 차요. 남한의 60%이기 때문에 저기가
보면 고정시 적용해 있는데 그래서 그 광범성 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밑에 폐수가 되죠. 폐수. 그 폐수가 지금 중국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개조화라고 그래. 개조. 닭발. 어? 저 발이 강이 상류가 지금 3개잖아. 3개. 그 개조화라고 부르는데 저게 옛날에는 되게 우리는 폐수를 부르는데 폐수. 그러니까 일단 저거 낙나고 되려면 폐수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살수가 되죠. 살수. 이 살수가 그 고구려 청에 저게 요수에 있어요. 요수인데 저게 이제 고구려가 남진하게 들어서 요수가 그 밑에 보면 서수가 있다. 서수인데 요게 고구려 후기에는 이게 요수가 돼. 이게 고구려 초기에는 이게 요수가 되고 그런데 고구려 요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름이 비잖아요. 그럼 저게 뭘로 바뀌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운동 장군 살수 대천 저게 살수가 돼. 살수가 되고 문제는 뭐냐면은 요 끝에 쭉 올라가다 보면 저기 과란타라는 도구가 있는데 저 과란타가 남한산 한 줄기에 줄기 저게 뭐냐면 갈석산이에요. 갈석산. 그러면 우리가 낙나곤이 될 수 있는 조건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폐수가 있어요. 삼수는 요 밑에가 다 있고 삼수는 이제 그 전에 삼수는 여기 보면은 그 산소, 소수, 열수가 다 여기 다 있고 삼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수가 있어야 되고 요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갖춘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지명은 틀리지. 지명이라는 게 중국 역사책 보면은 어떤 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 놈들이 힘이 세지면은 지명이 동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뺏기는 그만큼. 근데 고정시에 있던 지명이 갑자기 저쪽 지금 경사시 천지 이런 데서 나타나요. 동진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지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 지명을 가지고 중국 역사책에 대입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전에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렀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보면은 현재 지명을 갖고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당랑 이번에 저게 다 있거든. 뭐 노령연이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지리적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중국 사사하고. 그래서 저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산허관이라는 데는 저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가 보면은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물론 진시황이 다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만들었던 걸 연결시킨 게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 서쪽끝이 임주고 동쪽 끝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데는 요정이라고 어떤 데는 갈석이라고 갈석. 그러니까 반드시 갈석산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그런데 저기는 지금 만리장성 지금 남아있잖아요. 다. 근데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뭐지? 왕업성이 평양성이고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따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라인들 지금 우리 김지영도 경주기시인데 고려 말까지 경주 김씨라는 게 없었거든. 뭐라고 불렀냐? 낙랑군 경주시라고 불렀냐? 낙랑군 경주. 지금 여기가 지금 낙랑군인데 저기가 지금 낙랑인데, 그러면 낙랑군 경주시고 그 거기에 뭐가 걸렸냐? 탁수라는 강이 졌다는 탁수라는 강이 졌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냐? 그 신라 김씨 흉노족인데 이제 애들이 그 흉노의 후예인데 애들이 그 신나라 왕망이 전하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할 때 흉노 김씨들이 친척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도와왔고, 근데 문제는 신나라가 바로 멸망을 한다고요. 20몇 년 만에 멸망가지고 그때 얘들이 한쪽은 이제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원래는 흉노 후예가 세운 곳이 어디 산동성 지금 하택시라는 데가 있어요. 산동성의 제일 남쪽이고 하택시라는 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상이 지금 있어요. 걔들이 흉노족들 가는 거 항상 금상이 있거든. 거기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신나라가 멸망하면서 하나가 북쪽으로 도망가고 하나 남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신라 김씨가.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간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보정시하고 북경시 사이에 보면 지금 탁주시라는 데 탁주시가 있어요. 탁주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경주
업주 옛날 책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탁주시의 경조현이 있었다는, 경조현. 그리고 거기에 뭐가 걸렸어요? 탁수를 가리려고. 이게 최초원이 쓴 책이라고 하고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김수정이 제들 조상이 어디서 있었다는 거냐면 고정시하고 국경시 사이 탁주시에 제들의 고향이 본래 공간이 거기라고요. 본래 고향이. 그리고 지금도 탁수가 흐르는데 지금은 탁수를 가지 않고 이제 북가마라 불러, 북가마라 부르는데 그런 모든 기록들이 고정시에 다 있어, 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여기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은 지금 현재 고정시 정의 고성진이란 저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게 평행성이 발해된 저게 뭐냐, 발해 중경 현대부가 돼요. 발해가 중경. 그럼 발해 상계가 어디냐? 발해 상계가 바로 북경이에요, 북경. 그러니까 북경이라는 도시는 누가 만들었냐? 처음 만드는 건 고구려가 만들고 그걸 누가 이어받았느냐? 발해가 이어받고 발해가 키운 거예요. 발해가. 우리가 키운 거라고. 그럼 죽은 놈들이 북경에 언제 왔느냐? 처음으로 온 게 명나라 때, 명나라 세 번째 왕이 명태룡, 영락제가 그때 처음으로 북경으로 오는 거거든. 그때 북경도 순천부로 했는데 북경이 순천부, 순천, 우리냐 순천. 그래서 그때 애들 처음 온 거고 그 전까지는 얘들은 하북성 북쪽으로는 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나라 이런 애들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북경이라는 도시, 고정시라는 도시, 응? 그때 그 당시에는 천지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거기는 다 뻘뻘 이랬으니까. 이게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다 우리 조상들, 고조선, 이만조선, 고구려, 발해, 다 우리 조상들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조작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지. 아니야, 나 또. 중국 역사책 보면은 왔다 갔다 해. 똑같아. 모든 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A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외국인들 연봉. 명나라 시대 잠깐만 서 있어. 의자 같이 먹고. 다 외국이야. 어디까지 이제 봤냐? 중국 역사에서 항상 후대가 쓴다고. 그러면 요사를 누가 썼느냐? 원나라한테 쓴다고. 요사까지는 맞아요. 근데 원사를 누가 써? 명나라 썼잖아요. 근데 원사도 보면 위험하다고. 지명이 같이 막 동질 현상이 막 발생해가지고 그러는데 요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사기라든지 사기, 한서, 당서, 수서 이런 거 모든 게 요사까지 똑같아. 주장하는 게 하나도 오차가 없어. 그대로야. 다 뭐야? 평행성이 저기가 왕궁성이라고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걔들 책이 다 사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자들만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국의 수많은 책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기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 지금 낙랑군이 한반도 평경했다고 그걸 누가 조작했느냐? 이런 생기로 다다시라는 놈인데 저놈이 주장하는 건데 얘가 그 수많은 낙랑 관련 유물을 내가 어디서 사오느냐? 유리창에서 와요. 유리창. 국경에 가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사진을 가면 항상 들리는 코스가 어디냐?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왜냐면 거기가 그땅 옛날부터 거기 엄마만 벽에 다 있어가지고 이 닭가노 생기로 다다시 이놈이 그 유물을 조작할 수 없으니까 얘가 유물을 사오는 곳이 국경 가서 유리창 가서 그 수많은 그 물을 사가지고 그걸 파묻어 놓고 여기서 발견했다 그렇게 다 주장하는 건데 이게 뭐 한두 가지 아니야 보면은 이게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 중국 사설을 볼 때 몇 가지 용어가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중국 옛날 중국 사설 볼 때 우리는 그냥 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오류예요. 오류. 해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할 때 중국 애들이 바다라고 할 때는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해를 또 뭐라고 쓰냐면 큰 우수도 해라고 불렀고 대평원도 포수. 그래서 청계성 같은 데는 저기는 그냥 초원인데 바다에 있는 청계라고 불러서 청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해는 대개 어떤 뜻이냐? 요 세 번째 해는 강이나 하천이 모이는 것을 해라고 불러요. 해.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강이밖에 안 되니까. 유일한 그 대표적인 게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북한강하고 남한강 만나잖아요. 두물머리가 중국애들이 역사책 쓸 때 그걸 뭘로 불러요? 해라고 불렀다. 그거 해라고 부른다. 이제 이거를 모르면 항상 번역이 오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강, 하,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 할 때 우리는 강을 보통명사로 생각하잖아요. 강하고 하는 옛날에는 보통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무슨 말이에요? 강이라 무조건 뭐예요? 장강, 양치강. 장강을 강이라 부르는 거고, 하면 무조건 뭐예요? 황하. 그러니까 나머지 강들 일반적으로 수를 붙여요. 그래서 요수, 폐수, 안독수 다 하.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명사는 수야 수. 네? 수를 붙여 쓰는 거고. 근데 이걸 모르고 했다가는 완전히 진영에 오류가 발생한다. 굉장히 큰 오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중국에서 굉장히 큰 강을 헌덕이라 부르는데, 강수하면 우리가 말하는 장강이고, 하수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황하. 그 회수가 있는데, 그 장강하고 황하고 중간에 회수가 원래 회수. 근데 회수가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귤이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귤의 남방 한계선이 회수예요. 우리나라의 제조대 귤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귤이 어디 귤이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귤의 주산지가 장강을 따라서 있어요. 단강 제일 동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제일 하류 쪽에 있는 동정산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강을 동정귤이라 가지고, 이게 하여튼 고려시대에 보면은 귤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절강상에 이제 원주라는 곳이 이제 원주 밀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제주도 먹는 그 귤은 절강상의 원주 밀감을 일본 놈들이 가져가서, 일본 말로 밑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우리나라 탱자나무하고 접붙인 게 우리나라 제주도 귤의 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시대 보면은 귤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시대 가면 귤이 없어. 갑자기 귤을 못 먹어요. 왕들도 귤 먹기 힘들어. 그런데 고려시대 가면 웬만한 신하들도 귤을 흔하게 먹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나중에 설명 보고, 이제 그만큼 회수가 보면은 이게 한계. 그 다음에 제수는 어디 있느냐? 산동반도에 제수가 있어요. 이 제자가 보면은 건들 제자인데, 저 제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뭐가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백제에 관련된 것이에요. 제수가 들어가면은. 중국에 제나라를 할 때는 저 앞에 30년이 없어요. 30년이 없고, 그거는 중국 제나라 관련된 거고, 여기 보면은 저기 말하는 앞에 상수의 제자가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백제 관련돼요. 그럼 뭐냐? 백제가 깨지잖아요. 동성왕 그래가지고 동성왕이 보면은 이제 백제에서 가장 많은 영토는 건데, 이 동성왕 때 산동반도를 거의 다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성왕 때 사비성으로 천도한다고. 사비성은 우리나라 부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여가 아니고 사비성은 저기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신라는 어디 있었느냐? 아까 그거는 저 낙랑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신라는 두 개가 있었어요. 신라는 중국에서도 두 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모난 계통의 왕들이 쭉 이어지는 대구가 있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구려 옆에 있었다고요. 고구려 저기 낙랑 있잖아요. 낙랑 1번 저 옆에서 한쪽 주택에 신라가 있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난 계통의 김씨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저 김씨는 이제
거기 맺는 게 아니고 박씨, 성씨도 같이 써줘 여기 하북섬 여기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뭐냐면 아까 산동반도에 지금 타택시라고 보시는데 여기가 투곡이란 그게 있었는데 신나라가 멸망해서 이것도 박살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도망가는데 북으로 간 사람들 아까 말한 탁주시, 경주현 그걸로 도망간 거고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 어디를 도망가느냐 지금 중국에 안유석이라는 곳이 있어. 안유석 핫피시가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신라 관련 진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라 김씨 집성촌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집성촌이 두 개가 있는데 신라 김씨 중에 하나가 안유석 핫피시가 있고 또 하나가 저기 어디야 감축성이가 있어요. 거기가 대전 원래 흉노역이니까 거기에 딱 두 군데가 이제 신라 김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신라 김씨들이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조금 나서 배 타고 나오고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상해까지 내려와요. 장강이 그 상해 위에 있는 도시가 남통시라는 데가 있어요. 남통시에 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이제 확정을 못 짓는데 남통시가 우리가 배운 신라 수도 중에 금성이고 월성이고 신월성 있잖아요. 거기가 월성이라고 추정이 되고 금성은 물론 이제 하북성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라를 통일한 세력이 누구냐? 하북성 내거랑 계통이 아니고 지정왕 계통이 지정왕, 거푸왕, 진흥왕, 태종 이런 계통이 이거는 우리가 네버랑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얘들은 본 곳이 어디냐? 그럼 중국으로 말하면 지금 강소성, 절강성 얘기라고. 그래서 혹시 중국 가보신 분들 모르겠지만은 절강성이나 상해 예를 들면은 상해시 가면 유신로가 있어요. 상해시에 유신 대로가 있거든. 김유신 할 때 김유신의 유신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상해시 위에 남통시에 가보면은 낭산이라는 이게 선다하고 여왕이 묻힌 곳이 낭산이거든요. 낭산이 거기 낭산이 지명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도 성이 있어. 엄청난 규모의 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성인지 몰라 걔들도. 알아도 말을 못하지. 근데 한반도에는 경제가 뭐가 있어요? 경제 나오는 게 없어요. 경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가 있어 경제? 나오는 게 매금 나라 이름 매금이야 매금. 그래가지고 신라 경주에서 유일하게 왕 이름이 밝혀진 곳이 금관총인데 왜 금관총이냐? 제일 먼저 금관이 발견돼서 금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관총에서 나온 칼이 환도대처럼 칼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거 진영